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가 법원 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차량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봄빛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춥더니 그래도 계절은 갑니다. 오늘 문득 창밖을 보고 또 법원 다녀오고 지난주에 제가 청계산 다녀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언니가 저희 집에 머물고 있는데 등산 가자고 자꾸 그래서 청계산을 갔는데 나무에 이렇게 물이 오르는 게 느껴질 만큼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부부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취미 생활을 혼자 해도 되는 건가? 함께 해야만 하는 취미는 없을까? 그래서 부부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부부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큰 맥락은 그거예요. 부부는 취미생활을 반드시 함께 해라. 저는 이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배우자의 외도가 정말 심심치 않게 왕왕 취미생활을 혼자 하면서 발생하거든요. 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특정 취미를 비난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목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 취미생활이 문제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 특정 취미생활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럼 부부들이 왜 취미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도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은 가급적 부부가 함께 해라 라는 전제에서 혼자 취미생활을 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외도의 천태만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외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취미생활은 뭐 단연 산악회입니다. 사실 운동 중에서 등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좋은 공기 마시니까. 근데 이 산악회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배우자가 이제 직장 때문에 또는 뭐 아이들이 어려서 이런 이유로 이제 남편들이 혼자 등산을 가게 되고 또 아내가 또 직장에서 산악회 동호회 혼자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원거리가 문제예요. 비박인 경우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산악회 동호회원들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산이라는 게 그래요. 나의 집안, 내가 결혼한 배우자라는 그다음에 내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이런 굴레를 또 벗어나게 하는 장점 내지 이제 외도로 친다면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놓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성을 봤을 때 호감을 쉽게 느끼고 아주 빠른 시일에 가깝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산에 가면 뭘 얘기하나요? 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나의 인생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좋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산악회에서 이성들이 만나서 둘이 이제 친하게 되면은 다른 산악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산악회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까 다른 산악회에 가서는 여보 당신 하면서 이 부부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런 분들 표시 나죠. 어떻게 합니까? 각자 배낭을 메고 옵니다. 그리고 끝나면 각자 가죠. 당연히 이거는 부부 아니죠. 그래서 산악회가 이런 이유로 사실 저희가 소송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가 산악회에 갔다가 외도를 했어요 라는 사연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취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이 그 다음이라기보다 이제 요즘 떠오르는 취미 생활들이 있죠. 사이클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호회, 그 다음에 최고는 탁구 동호회가 많습니다. 이런 동호회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가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치게 되죠. 짝짝이 져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커플이 항시 호흡을 맞추면서 공만 가지고 운동만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애정관계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에서 사실 외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나는 외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분 주장은 남편분이 굉장히 무능했어요.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시원치 않고 사실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로 수입을 하고 있고 아내분이 정말 돈 버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들 기르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분 생각엔 머릿속에 그게 있던 거예요. 탁구를 하니까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자기가 잘하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탁구장에 가서 그 아주머니를 하나 만나서 탁구를 가르친 거예요. 아내로부터는 자기가 정말 구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주머니는 자기를 신처럼 본다는 거예요. 탁구의 신. 탁구를 너무 잘하니까 자기를 가르쳐 주니까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정말 칭찬해주고 행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자기가 다른 데서는 열등한데 이 탁구를 가르치면서 그 여성분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행복감을 느꼈던 거죠.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애정행각으로 넘어가서 결국 외도로 이어져서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취미가 가져오는 불륜 행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날 때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이게 골프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데서 만나면 경계를 어느 정도 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인데 그 단점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취미생활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취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 자기 만족 이런 걸 얻고자 하는 건데 사실 그것까지 배우자랑 항상 하세요. 저도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외도라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는 부부가 함께 하기를 항상 권합니다. 함께 하기를. 특히 이렇게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꼭 같이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산악회 배우자 혼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너무 많아. 산악회에서 불륜이. 산악회도 가급적이면 시간이 맞는다면 부부가 함께 가시는 게 좋아요. 함께 가시는 게 좋고 사실 저희가 사례에서 보면은 산악회에서 이제 남자분, 여성분들 대부분 중년이의 분들이 많은데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돈이 여유 있는 분들은 모텔로 가고 좀 여유가 없고 아끼지 않은 분들은 또 노래방을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산에 가는 건 좋은데 그 이외에 이성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산악회는 가급적 배우자랑 함께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취미라는 게 산에 오르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싫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 둘레길 많잖아요. 그거라도 내가 싫어도 같이 해주는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취미생활을 하면서 외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저절로 나를 사랑하고 나만 보면 행복하고 나만 보고 가슴이 뛰고 이러지 않아요. 20대 때 30대 때 연애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가슴 떨던 남자 여자 이미 죽어서 이 지구상에 없어. 일정 부분 의리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당연시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너무 애정이 펄펄 끓어 살지는 않거든요. 애정이 펄펄 끓는 거는 다른 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기회 주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탐이 난다. 이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니까 탐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자제시킬 수 있게 항상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